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20년 만에 천수닥 시대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최충성,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수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3,150포인트짜리대예요. 3,150포인트짜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착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지루하게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소화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야 어제 떠들썩했습니다. 20년 만에 10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양호하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구간에서의 상승이 좀 보여지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은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급이 따라주는 그런 쪽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소형 쪽 섹터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격이 좀 서서히 벌어지는 그런 구간들에 들어가는 만큼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한 비중이 현금 비중보다는 월등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금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우선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닝시즌이죠. 어닝시즌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보다는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한, 수익률 게임에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 같은 경우 IT라든가 그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전히 이 업종 대표주들이 밀리게 되면 시장도 좀 같이 밀려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다 시장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순환매로 좀 돌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 타기 형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군들을 좀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거래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그런 부분들의 이유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좀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에 바닥권역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슈와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삼성 SDI가 현대차에 4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날 미국의 전기차 회사죠, 리비안이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소식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주가적인 좀 탄력을 좀 받았었는데요. 관련 섹터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쪽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부분들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 쪽에서도 이 증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사들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공급하고 있는 상신 EDP도 일단 수혜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 SEC,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쪽과 배터리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장비사들의 좀 주가 흐름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중국 쪽과 미국 쪽 양쪽에 이 증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골치가 좀 썩을 것 같은데 장비사들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은 원익 IPS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원익 IPS 어제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상승의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TB킴은 진공펌프 관련돼 있죠. 오스틴 공장에 법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봐야 된다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소재 쪽에 있어서의 바닥권역의 모습을 보입니다. 소재 쪽을 공급을 하죠. 이런 종목군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한양 ENG도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오늘장에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쪽을 개선주는 첫 번째 종목으로 넷마블이에요. 바닥권 탈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빅히트의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강 MNT도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3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천수닥 시대를 열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고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주시하던 이벤트가 있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그리고 GM 등 기업들을 초청해서 반도체 공급망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후에 인텔은 앞으로 6에서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의 화웨이는 현재의 반도체 쇼티지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 미중 간의 갈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함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개장은 어떨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거의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만 0.86%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인 흐름이죠.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더 많이 빠집니다. 자, 어제 빨간불을 뒤로하고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13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0.4% 약세 흐름으로 38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0.8% 상승 으로 82만 4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카카오엔터가 내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내일까지 액면 분할 앞두고 내일까지 거래 정지 중입니다. 현대차 0.2% 오르는데 스위스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베스트마일 인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 SDI가 강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언의 배터리셀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6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8% 강세, 아이큐어와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도네리온 패치의 식약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31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소폭의 강세입니다. 코스피가 0.12% 오른 3,139포인트, 코스닥은 0.1% 오르면서 1,0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인데 펄어비스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액면 분할 앞두고 오늘부터 15일까지 거래 정지될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나란히 강합니다. CJN이 최근에 빨간불 계속해서 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4거래일째, 오늘까지 5거래일째 지금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고요. 1.7% 강세로 17만 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인데요. 에코프로비엠 1.5% 강세입니다. SK와 LG의 합의 어제 낙수 효과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8%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빨간 흐름 이어갑니다. 1.5% 강세로 18만 3,200원으로 출발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57% 오르면서 10만 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 일단 강세로 출발하긴 했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자,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들어볼 텐데 이전에 3월 24일 도전 종목이었던 넷마블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같이 전략 전해주시죠. 네, 좀 이따가 넷마블에 대한 목표가 상향 얘기를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드디어 1000을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을 보면은 1000이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시장 급락 없죠, 그렇죠?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 사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다들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디램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빅메모리 반도체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쪽들은 당연히 미국 쪽이 더 앞서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 세계 이제 투자라든지 중국의 투자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다들 뛰어드는 이 속에서는 분명히 반도체 쇼티지 상태에서 IT 부품주들은 분명히 이슈는 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더 드리고요.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이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이 교정을 받으면 바로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세게 내려가지도 않고 조정이 내려오더라도 계속 뭔가의 투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계속 띄우려고 하는 뭔가 그런 호재거리 이슈는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건설 섹터의 얘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이 1000을 돌파 안착을 이 시점에서 여기가 최고점이 돼서 다시 또 코스닥 지수가 600으로 내려간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코스닥 지수는 1007을 돌파를 한 이후에서 계속적인 상승, 뭐 1100, 1200,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 속에 좀 접어들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IT 장비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세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코스닥이 간다고 칩시다. 1100으로 가고 1200을 가면 그러면 코스피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말에서 증권사에서 3,500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내년에서 4,200, 4,000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도 내년에서 혹은 내후년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초급락보다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뭐 4,000을 이상을 한번 갈 거다라고 저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 기술적 분석으로도 4,200 정도가 나와요. 그 이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4,000을 가든 3,500을 가든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뭐 2,600을 찍든 2,000을 찍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은 항상 있던 일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급락을 걱정하지 말고 못 갔던 종목들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수가 신고점으로 이제 갈 거예요. 지수가 또 3,200을 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게 되면 어느 업종이 갈 거냐? 못 간 업종. 그럼 못 간 업종이 뭐냐? IT 섹터에서도 못 간 애들이 있어요.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도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을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도 안 간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애들은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갔어요. 95% 이상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에서는. 근데 아직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찾아보면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 갔던 업종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종이라든지 해운업종이라든지 이쪽이 안 갔는데 꽤 그래도 많이 반등을 줬습니다. 물론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철강 섹터들도 작년 대비 올해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보면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가야 됩니다. 이거 갖고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왜냐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현대제철도 이만큼 빠졌다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고 또 가든 계속 가든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철강업종, 건설업종, 증권업종 상당히 못 간 업종들이죠. 그래서 이쪽 업종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했어요. 지금 당장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3,500, 4,000을 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1년, 2년을 둔다라 그러면은 건설주, 철강주,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주도 음식업종 이런 쪽들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소비업종과 그다음에 IT, 그러니까 IT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들 포함을 해서 IT는 무조건 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의 IT도 강국이기 때문에 해서 IT 주도주, 순환매, 건설, 철강, 소비주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얘네들이 쿵짝쿵짝하면서 움직이면 그러면 지수 3,500, 4,000 가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그럴 뿐 어쨌든 시장은 급락하기보다는 횡보 내지는 박스권 그러면서 갈 종목들은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그래도 3월보다는 4월달이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바닥에는 순환매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져가면서 끌고 가시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빠지면서 손실을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건설주 쪽인데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로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가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지수에 맞춰서 대형주들 드린 것들 중에 이제 넷마블을 드렸었는데 넷마블 질문을 주셨네요. 자, 넷마블 자, 일단 수익률은 12.45%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3월 24일 날 바닥에 있을 때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걸 드렸던 이유는 건설주 아니죠. 엔터주하고 게임주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엔터주의 흐름과 게임주의 흐름들이 뭐 디즈니 그 투자 소식도 있었고 넷플릭스 투자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저쨌든 게임주의 흐름과 엔터주의 흐름들이 강했기 때문에 넷마블도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시장이 급락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빠질 시장을 보지 않고 횡보하다가 돌파가 되면서 3,266을 돌파를 하거나 그냥 돌파를 하거나 코스닥도 올라갈 시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졌던 넷마블이 여기서 그래도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였던 건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형주가 12조짜리 종목입니다. 12조짜리 종목이 12.45% 올라간 거는 적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목표 가격을 기존 14만 원대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하고요. 빅히트 2대 주주죠. 19.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빅히트 2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지금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리니지 뭐 계속 리니지 2 레볼루션 이쪽에 이제 핵심 개발진들의 역량을 다시 모아서 지금 새로운 신작 게임을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라는 게임을 이제 신작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반영은 나중에 되는 거고 지금은 기대감에 빠졌던 부분에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들어줄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 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신테카바이오 질문 주셨는데요. 신테카바이오. 자, 신테카바이오 주가 전망을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코로나 치료 개발 협력 이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만약 그걸 공략을 만약에 하신 분이 있다면 2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 자율 반등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그 실적이 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자 지속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데카 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뭐 손꼽아서 수십 업체들이 지금 개발 중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되는 혹은 그 정도 되는 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과연 거기서 성공할 기업들이 몇 개가 될 거며 성공을 했다 한들 과연 이 경쟁 속에서 과연 수익 구조를 뽑을 수 있을까? 만약에 열심히 약을 만드는데 개발 비용은 무지하게 들어갔는데 막상 개발을 다 해놓으니까 다른 그 제약사들이 먼저 개발해 놓은 걸로 코로나가 종식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약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지금 이슈적인 부분에 모든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 왜냐하면 작년에 그게 먹혔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라 그러면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적자 회사인데 사실은 지금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상생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서 모든 배추 농사가 다 잘 되면 배추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죠. 근데 배추 농사 모두 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뭐 당근 농사를 했는데 아무도 당근을 재배를 안 해요. 근데 당근 농사하는 분들 한 집만 대박이 터지겠죠. 수요 부족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모두 다 이 코로나 이슈 가지고 이제 다들 쳐다보고 있을 때 조금 다른 수익 좀 다각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 얘를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얘가 성장성을 이렇게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신데카바이오는 유전자 분석 관련주예요. 이쪽 관련주 쪽인데 그쪽으로 조금 더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쪽으로 좀 더 역량을 더 집중을 하면 이슈가 나오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솔본이라는 종목입니다. 솔본이라는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회사 이제 키마스터 매각 흥행 기대감이 지속에 계속 이렇게 강세를 줬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기대감이 이미 모두 다 반영이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질문을 주셨는데 주가 조정 어떻게 되는지. 자, 우선주 요즘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뿐만 아니라 다른 우선주도 많이 움직이는데 증권주들 얘는 특히 다른 이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두나무 지분을 6.15%를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얘는 우선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죠. 어쨌든 너무 많이 해도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늦었다.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가져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시장 오늘 좀 그래도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59% 강세, 코스닥은 0.23%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개인이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좀 매수에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와 또 다른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매도, 코스피 시장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 3월 30일 도전 종목이었던 삼일기업공사 지금 20%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 전략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삼일기업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3월 30일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 조금 매수를 놓치셨다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대응하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이상 6,5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신고가 구간에서는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상승률을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눌린 구간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자체를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뭐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아직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양호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주 상승이 굉장히 강했었죠. 증권도 마찬가지고 일단 금융이나 보험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상승이 며칠 전에 저번 주쯤에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늘림목 구간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가격적인 조금 늘림목 구간에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큰 기업이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눌림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시면 크게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에 이제 증권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다리셨다가 전반적인 이제 단순하게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 섹터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크게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할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될 자리인지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오늘 추세가 완전히 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루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번 주 중에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사는 거 조금 싸게 모아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금융주주 지금은 정찰대 정도 수익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위즈코스피입니다. 일단 상승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 준비할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무색하게 그냥 상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그냥 보내주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눌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휘발유 가격 관련해서 18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지코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 상승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충분히 있다. 유가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있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분하게 일단은 대응하시고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해주세요. 상승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건 굉장히 좀 큰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일단 뭐 힘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오늘 상한가 달성을 했고 풀어내지 않는다면 뭐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구간은 좀 강하게 한번 도전해본다면 3,0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자리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를 어떻게 물량을 잘 소화하느냐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CS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일단은 뭐 상승 추세에서 일단은 뭐 개인들 매수가 좀 붙고 있는데 일단 외인들 이 매수 주체 기존에 이제 상승을 끌어왔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이 점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매수를 따라잡기보다는 덜어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때 매수 따라잡지 마시고 항상 외국인 기관이랑 개인들은 매수를 반대로 하는 모습을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외국인들 기관이 덜어야 할 때 같이 덜어내고 다시 사갈 때 다시 사가면은 주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종목을 보실 때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지켜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 덜어내시면서 뭐 수익은 챙길 때, 줄 때 좀 챙기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한가를 지금 3번, 그리고 4번, 지금 3거래일 동안 상한가 달성을 하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네, 항상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차분하게, 네, 대응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시계 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조 대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수산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오늘 오히려 조금은 차익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조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19,000원 이하에서 18,000원 조금 밴드를 잡아드리면 19,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밴드 구간 좀 모아가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잘 모아가시면 매수 가격 19,000원 이하,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고점 이상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 지지되는지 한번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주주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대주주 견제, 상법 개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좀 발표가 됐었는데 후쿠시마 그 원전 방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왔거든요. 일단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한 번은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관련주들한테는 호재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에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왜 그런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좀 기피할 때
안 사기 잘했네라고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때가 매수 자리입니다. 항상 주식거래 사람들은 하는 것과 이제 1%가 하는 방식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차분하게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조 대림이었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사조 대림이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근저 19,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보면 LG화학과 삼성 SDI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강한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도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또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기대감에 4% 가까이 올려 세우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시장 보면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오늘 현재 양 시장에서 코스피만 그래도 외인기관 양매수가 좀 잡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매수 흐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좀 보이거든요. 연기금이 사실 3월 17일 이후 4월 12일까지 어제까지 해서 연속 매도세였는데 오늘부터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가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이 기간의 모습 굉장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기간의 매수세 힘입어서 코스피 흐름 자체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조만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좀 즐기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굉장히 강한 시장 연출이 될 것이고 연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조금 안 움직인다 이런 걱정에 매도하시거나 하시면 굉장히 안 돼요. 무조건 다시 올라가니까 좀 참으시는 전략이 이제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좀 주최를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니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지어. 안 지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무조건 지어라. 무조건 지어야 되고 생산을 해라. 우리 반도체 물량 딸린다. 니들도 미국 내에 있는 공장 내에 지금 반도체 물량 없어가지고 물건 못 찍어내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좀 된다면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정책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 인상을 좀 한다거나,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을 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금 부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는 좀 당연한 거죠.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공장의 추가를 하게 된다면, 공장을 짓게 된다면 그만큼의 혜택 부분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재밌는 점은 뭐냐? 그럼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라인 설비하는 부품주들의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익 QH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1차 벤더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상반기나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보자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주셨어요. 보면은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시총이 472억이에요. 굉장히 좀 작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보면은 올해 초에는 시총이 훨씬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총 300억 정도였다가 이렇게 좀 올라선 모습인데 보통 이런 경우 제가 보건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M&A가 있거나 M&A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이렇게 표현하죠.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좀 1,000억 원까지 올리고 나가려고 한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2월 말쯤에 거래량 포텐 터지면서 올려쳤다 내려오면서 좀 잡아주는 모습도 나왔었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또 3월 3일 날 많이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터지지 않고 밀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거래량 안 터지는 상황에서 천천히 거래량 나오는데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 꾸준하게 정말 계속 실적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적은 실적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매출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또 그런 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매수를 한다면은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M&A 관점에서요.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게 보는데 다만 너무 급등한 터라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정기준은 나쁘지 않고 좋은 종목, 튼튼한 종목이지만 급하게 따라가셨다가는 약간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자리에서의 이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좀 맞닥뜨려 본다면 지금 고점에 연결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추세 바닥에서도 맞춰본다면 작년 3월 라인에서 맞춰본다면 역시나 이 자리 역시 약간의 좀 위험성이 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자리가 매수를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오히려 조금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슈팅이 나온다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번의 슈팅이 정말 강하게 나온다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이걸 따라 들어간다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세력 노름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테니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삼성 SDI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우선은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 SDI 쪽에 두 가지 호재가 좀 터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차 그룹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7종에.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을 미국 내에서 착공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안으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품들은 어디로 가냐? 당연히 미국 차로 가겠죠. GM이나 포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좀 빠르게 좀 튀어가는 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사실 삼성 SDI는 주로 어디에 이제 배터리가 사용이 됐냐면 유럽 쪽에 있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자동차들, 유럽에 생산하는 자동차들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국내나 중국이나 미국 쪽 테슬라 쪽이랑 다르게 하이브리드 쪽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 자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전기차 쪽에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커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쪽까지 또 국내의 현대차 그룹까지 좀 먹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이 됐다. 삼성이란 또 대기업이 또 삼성 SDI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또 힘을 실어주는구나 라는 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매출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짧게 보더라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80만 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삼성물산도 오늘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오늘 많이 올라요. 삼성물산. 정말 많이 오르는데 뭐 건설 부분도 그렇지만 삼성물산이 저는 보유하고 있는 요즘에 그 옷 브랜드들에 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요즘에 인기 많은 브랜드 아미 하트, A하트 아미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에서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고, 뭐 A세컨즈나 뭐 빔폴은 워낙에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발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브룩스 많이 들어보셨죠? 캐나다 구스도 그렇고, 콜롬보, 뭐 갤럭시, 그다음에 꼼데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저래 상당히 좀 MBO 등등의 많은 브랜드들을 진행하고 있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톰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명품 중에 하나죠. 삼성물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경기가 좀 살아나는 포인트가 좀 크지 않나. 그래서 매출 확대 포인트 좀 잡히는 것 같고, 또 하나 건설 경기가 또 워낙에 좀 다시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또 가고 있고, 건설주들의 좀 저평가에 대한 소식들이 좀 같이 잡히면서 주가가 좀 살아나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역시나 좋은 흐름을 좀 따라가는 거고, 삼성그룹의 좀 대규모 투자 이슈에 맞춰본다면, 설비 투자 이슈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맞춰본다면, 삼성물산이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 전체가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그간에 또 아시겠지만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잖아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올 한 해가 정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신고가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삼성물산의 가격 2016년도에 16만 원대 고점, 2015년도에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 흐름을 기억해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물산이 전고점 포인트에 해당하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잘못해서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15만 원 넘어가고 한 16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 천천히 즐기시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릴 거는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른 종목, 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계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오후장 끝까지 시장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마지막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양시장 모두 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강세 3,15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4%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에 안착을 하고 1,0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세 좀 이어가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들어오는데 또 오랜만에 또 연기금의 수급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